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마왕을 물리쳐줄 외부인을 소환한 것이라고 했다. 소환된 외부인은 이 세계인들보다 몇십 배 이상의 만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세계에 가자마자 바로 마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마법은 배워야만 쓸 수 있었다. 처음 배우기로 선택한 마법은 파이어볼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마법 중 가장 기본이라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마법을 처음 쓰다 보니 만화를 조절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처음으로 파이어볼을 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난다. 불카! 성에 불켜고 있습니다, 구독자! 도망치십시오! 외부인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 바로 다음에 순간이동 마법을 배웠다. 순간이동 말고 물을 배울걸.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다행히 궁정 마법사들 덕분에 성은 완전히 불타지 않았다. 나도 원래는 벌을 받아야겠지만 외부인이 이렇게나 강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긍정적인 왕 덕분에 특별한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세 번째로 배운 마법이 복화술 마법이라 정말 다행이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그 이후 만화 마법의 조절을 배우기 위해 궁정 마법사 중 한 분이 내 스승이 되어주셨다. 스승님은 나이가 지긋이 든 할아버지였다. 흰 수염에 긴 흰머리를 가진 그 모습은 안제지왕에 나오는 간달프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스승님께 간달프를 닮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인이 간달프를 알 리가 없었다. 진짜 간달프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덤블도어 스님.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이 세계에서 마법을 가르쳐주셨던 스승님의 첫 번째 수업은 엘프 마을에서 시간을 돌리는 마법이 적힌 마법서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너무 가혹한 수업이라고 다른 쉬운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려봤지만 이 수업을 마쳐야만 다른 마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다. 궁정도서관에 있던 마법서가 다 불타버렸다는 뭐라나. 영감탱이고 지가 귀찮다고 불안하시고.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엘프 마을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이 아니었다. 엘프란 종족 자체가 인간에게 우호적인 종족이 아니기도 하고 엘프 마을은 숲속 깊은 곳에 별개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난 천재 마법사 이방인이었다. 비록 할 줄 아는 마법은 2개뿐이었지만 넘쳐나는 만화를 이용해 순간이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엘프 마을을 찾을 수 있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순간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 마차절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어버려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기도 했지만 순간이동!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엘프 마을에 도착하고 처음 보게 된 엘프는 정말 말 그대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심지어 조금 뜨겁다고 느낄 정도였다. 물마법을 배울 거 그랬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이 세계에서 제일 만나고 싶었던 엘프를 만났을 땐 솔직히 실망했다. 이 종족 간 차별의 존재는 예상하긴 했지만 내 생각보다 심했다. 엘프들은 날 잡아 나무에 매단 뒤 날 불태우려 했다. 단지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순간이동 마법으로 도망가기엔 이전 시간이 부족했다. 방법을 고민하는 사이에 나무 밑둥엔 이미 불이 붙어버렸다. 난 어쩔 수 없이 물마법을 사용했다. 물마법 말 많이 들어서 쓰기 싫었는데.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물마법을 사용해 그들의 마녀 사냥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게 된 건 엘프라는 종족의 이기심이었다. 그들은 물마법을 사용한 나에게 아까 숲에 불이 났을 때 사용했어야지! 라며 물마법을 사용할 때 소모될 내 만화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 엘프들에게 실망한 난 그들의 얼굴에 물대포를 쏘는 걸로 실망감을 표출했다. 물마법은 만화가 많이 들지만 난 만화 천재 외부이니까 300번은 더 쓸 수 있지.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이대로 엘프들과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면 첫 번째 수업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거였다. 그래서 일단 불을 보기로 했다. 파이어볼!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불의 사고로 불타버린 궁정도서관을 되돌리기 위해 엘프 마을에서 시간을 돌려 마법사를 받으러 갔다가 엘프들의 중동차별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마법 천재 외부들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엘프들과 불법으로 싸우고 있었다. 과연 주인공이 시간을 돌려 마법사를 구할 수 있을까? 엘프 마을에서 불장난을 한창 하고 있던 와중 엘프 마을의 윗대가 가장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엘프가 멈추라며 소리쳤다. 그 엘프는 나에게 목적을 물었고 그제서야 주머니에 있던 스승님의 편지가 떠올라.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엘프 대족장님께 오랜만에 안부를 전합니다. 대족장님과 함께했던 그날들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그는 여전히 왕국의 궁정 마법사로 있으면서 옛날 우리가 나누던 대화들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이번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왕국이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대 마법사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랜 친구로서 대족장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조언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으니 이번에도 부디 옛 우정을 잊지 마시음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대족장님과 엘프 종족의 평안과 번영을 늘 기원하며 곧 다시 만나 옛날처럼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운 친구 덤블도어 올림. 주신 편지를 쓰다 보니 오늘은 엘프 마을의 숲이 그리워집니다. 곧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엘프 대족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내가 궁정 소속임을 알고 왕국과 엘프 마을의 전쟁이 시작됐기 뻔했다. 그래서 난 편지를 불태우고 마법서를 뺏어왔다. 라고 소리치며 엘프 대족장에게 온 힘을 실은 파이어볼을 날렸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왕국을 지켜야 돼.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엘프 대족장에게 파이어볼을 날리는 순간 떠오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난 아직 만화를 완벽히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에는 마법의 크기 조절 실패도 있지만 마법의 종류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즉 내가 쓰고 싶은 마법이 아닌 다른 마법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내 파이어볼은 복화술 마법으로 대체됐다. 그 순간 엘프 대족장 입에서 파이어볼이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대마법사의 지위를 갖고 있던 엘프 대족장으로부터 나온 파이어볼의 크기는 엘프 마을을 전부 뒤덮기 충분했다. 저 자기 마을을 볼 때는 완전 쓰레기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그 이후 엘프 대족장을 제외한 다른 엘프들은 날 도와주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였다. 내 만화 오류로 몇 번이고 날라오는 파이어볼을 몇몇 엘프들이 희생으로 대신 맞아주기까지 했다. 희생해줘서 고마워. 이 말 꼭 지켜낼게.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엘프들의 도움을 받으며 엘프 대족장과의 전투는 계속되었다. 물마법을 써서 엘프 대족장이 저지르던 불을 끄는 게 먼저였지. 이 모든 색깔의 그런 장을 처리하는 게 먼저였지. 고민하던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이 세계에 온 후 처음 겪은 만화의 고감. 아무래도 대마법사인 엘프 대족장이 복화술 마법을 사용하는 만화 천재 외부인 나에게도 만화가 많이 드는 일이었나 보다. 남은 만화의 양 마법을 단 한 번 쓸 수 있을 정도의 모든 만화를 끌어올려 날 지켜준 엘프들의 말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순간이동! 물마법으로 불을 끌라 그랬는데 파이어볼이 나갔어. 진짜 실수야. 거기서 파이어볼이 왜 나오냐고.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몸에 있던 만화가 전부 소진되자 거짓말처럼 온몸이 힘이 빠지며 쓰러졌다. 내가 쓰러지자 나와 같이 싸워주던 엘프들은 마치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날 배신하고 엘프 대족장의 편으로 돌아서 그 이후 날 잡은 엘프들은 내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 하지만 왕궁의 결계의식이 깃든 방어 덕분에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 이대로 방어국의 힘을 놓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 뒤 만화가 회복되면 내 승리였겠지만 눈치 빠른 엘프 대족장은 내 옷을 벗기는 것을 명령했다. 끝이다. 옷은 벗겨주고 더 이상 날 보호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한 순간 온몸에 만화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어떤 이유인지 파악할 시간조차 없이 난 빠르게 파이어볼을 외쳤다. 날 묶은 줄만을 끌어내고 순간이동 마법으로 멍치 생각들 몸에 갑자기 들어온 너무나 큰 용량의 만화를 조절하지 못한 말 엘프 마을은 단 한 명의 엘프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펼쳐둔 도서관뿐이었다. 저기에 마법소가 있고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이제 남은 건 도서관에 들어가서 마법서를 꺼내오는 것뿐이다. 하지만 도서관은 파이어볼을 견뎌낼 만한 강력한 방어막을 두르고 있어. 보통 방어막은 시전사 사망 시에 해제가 된다. 이 정도의 방어막을 두를 마법사라면 엘프 대족장 정도는 돼야 될 텐데. 파이어볼. 무사히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도서관엔 생각보다 많은 마법서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찾는 건 시간을 돌리는 마법서 단 하나뿐. 시간을 돌리는 마법, 시간을 돌리는 마법. 베스티스 무타티오. 옷을 갈아입는 마법. 오브젝툼 막스이마. 크기를 키우는 마법.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돌리는 마법인 크로노 레그레스의 마법서를 챙겼으나 도서관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엘프 마을에 났던 불은 전부 꺼져 있어. 할 일을 마친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엘프 마을을 둘러보았다. 불에 탄 자국과 재 그리고 도서관을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지뿐이었다. 마법 연습하기 딱이네. 난 도서관에서 배우고 나온 마법들을 연습해보기로 했다. 풀이 자라는 마법 플로라 레노바레. 도서관이 그렇게 엘프 마을을 나갔다. 돌아가면 만화 조절부터 연습해야겠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프 마을을 나오자마자 엘프 마을로 돌아오려던 엘프 한 명과 마주쳤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지나치려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불이 나고 있는 숲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 옆을 지나치는 사람이 더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그 엘프도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말을 걸었다기보단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가 한 짓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동시 두려움이 가득 담겨있었다. 아니라고 대답한 후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슬픔이 서려있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무시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이번 엘프 마을 방화 사건 및 테러 사건에 대한 신고를 듣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에서 보낸 견습 마법사입니다. 지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크로노 레그레소. 다행히 정상적으로 작동한 내 마법은 황폐한 엘프 마을을 내가 오기 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돌려놔. 내가 엘프 마을의 생기를 되찾아준 걸 지켜본 그 엘프는 눈물과 함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저와 동료가 되어 주실래요? 그게 내 첫 번째 동료 세리아나와의 감동적인 만남이었다. 난 이 세계를 다녀왔다.